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춤을 박종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 경제와 춤을 TV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네. 제가 작년 말에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정확히 한 4개월 만인데요. 사실은 저는 조금 유튜브를 얼떨결에 시작을 해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튜브 촬영을 할지 몰랐어요. 이제 1000명도 넘고 해서 앞으로는 컨텐츠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저기 뒤에 기타 2대가 보일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 뒤에 기타가 무슨 용도였는지 이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취미 활동으로 뭐 가끔 이제 기회가 되면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혹시나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올릴 것 같고, 경제 관련된 교육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시는 게 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경제에 관련된 강의 내지는 뭐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얘기할 수 있는 영상 컨텐츠도 조금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하여튼 성원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유튜브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이 한국하고 미국 간의 이 디커플링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나스닥이라던가 S&P가 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을 했거든요. 차트 보시면 뭐 지난 4, 4분기에 하락했던 부분 다 되돌려 버리고 오히려 이제 그 이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한국은 지금 지난주에도 코스피가 뭐 마이너스 1.6% 정도,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 상당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결국 경제 성장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을 했는데요. 1분기에. 미국은 전기 대비 연율로 플러스 3.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항목으로 봤었을 때는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0% 정도, 또 수출이 또 마이너스 2.6% 정도. 결국은 제조업 경기의 부진, 반도체 경기 악화,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설비 투자가 부진한 것들이 올해 성장률 이렇게 많이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주간 전망소 촬영을 할 때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2.6에서 2.5로 낮췄는데 추경을 반영 안 한 거다 이랬으니까, 추경 반영하면 사실 뭐 2.6% 성장이 크게 변함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올해 성장률 뭐 지금 현재로서는 2% 초반에서 잘해야 초중반 정도, 이 정도로 잡는 게 현실적인 수치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향후에도 상당히 조금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어두운 면이 있어요. 다만 1분기 성장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뭐 이것보다는 2분기, 3분기, 4분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다. 뭐 이거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의 성장률은 전기 대비 3.2%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그냥 전기비를 쓰지만 미국은 전기 대비 연율을 써요. 그래서 3.2%라는 건 뭐냐면 올해 1분기의 성장률이 4분기 이렇게 이어지면 연간으로 한 3.2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 4분의 1 정도 나누시면 단순 계산하시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분기 한 0.8% 정도 성장한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이 이어지면 연간 3.2 정도 되는 속도이다, 뭐 이런 거죠. 자, 반면에 채권 시장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특징적인 거는 미국 성장률이 그렇게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채 금리가 떨어졌고, 특히나 미국 기준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짜리 금리가 주간 단위로 한 10bp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낮은 물가를 빌미로 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여전히
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 멤버 내에서도 물가 성장률이 뭐 1.5%를 밑돌게 되면 뭐 금리 인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보면 성장률은 GDP가 이렇게 호조를 보였는데 물가도 보면 1분기에 PC 가격 지수가 지난 분기 1.5에서 0.6으로 떨어졌고요. 코어 PC는 지난 4분기 1.8에서 1.5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골디락스죠. 성장은 높은데 물가는 오르지 않은, 어떻게 보면 뭐 이보다 좋을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인데, 성장이든 물가든 이렇게 계속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기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 자체가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사실 이제 세부 항목을 따져놓고 보면 조금 일회성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뭐 국내 금리 할 것 없이 미국 금리도 성장률이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세부 항목이 어떻길래 그러냐?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송송송님의 블로그에서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데이터 분석이 있어서 요거는 출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차용을 합니다. 조금 항목별로 뜯어보면 일단은 이 국내 투자를 이제 고정자산 투자와 재고 증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재고가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성장에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고 늘어난 거는 이게 이제 선순환으로 가게 되면 뭐 소비로 이연돼서 다시 또 뭐 재고가 늘어나면서 성장에 어떤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만큼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는 향후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생산 활동은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암시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재고 증가에 의해서 성장률이 개선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질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그래프는 이 수출의 기여도 하고 이 수입의 기여도인데, 보시면 수출이 플러스 기여했다는 얘기는 전기 대비 수출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근데 수입도 성장에 기여했다는 얘기는 전기 대비 오히려 수입은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순수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뭐 수출이 느는데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조금은 이제 일회성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향후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자, 반면에 네 번째 차트는 이 성장률에서 이 민간 소비의 기여도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세 분기 연속으로 민간 소비 기여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전기 대비 연율로 3.2% 나온 거는, 이거는 정말 좋은 수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일회성적인 요인들이 좀 있고 그 와중에 또 오히려 물가 지표들은 좀 낮아졌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금리 인하의 가능성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이 환율이 제일 도드라졌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60원, 이게 도대체 얼마 만에 본 환율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거의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언제입니까? 2017년 2월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한 거고요.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이번 주에 뭐 24원 같이 쭉 뿜어버렸는데, 달러화의 강세 부분들이 좀 기여를 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유로화가 계속 약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화 대비 달러화가 계속 강한 부분들이 이 원달러 환율에도 상승 압력을 작용하고 있고요. 플러스 국내 경제가 상당히 좀 부진하고 또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도 줄고 있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환율을 조금 치솟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랜 기간 동안 지내왔던 박스권 1100원과 한 1110원과 1145원 정도의 박스를 지금 뚫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1140원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환율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좀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환율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위쪽이 좀 열려버린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자리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그 후반에 유가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뭐 트럼프가 오펙에다가 유가의 하락을 권고했다. 뭐 이런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좀 유가 하락했는데요. 뭐 립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뭐 단기적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또 이란산 석유 수입에 대한 예외 조치가 이제 종료돼 버렸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사실은 유가는 조금 상방 요인이 좀 강해 보여요. 다만 이제 뭐 65불 이상 70불 임박하게 되면 이른바 셰일가스라고 하는 또 공급들이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감안해 보면 뭐 어느 정도 상단부에는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랑 주요 이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보시는 것처럼 월말과 월초이다 보니까 뭐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국에서는 월요일날 공업이익 발표되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국가통계 PMI 또 목요일날 차이신 PMI가 발표가 돼요. 그 최근에 중국을 보면 경제는 좋은데 중국 주식은 상당히 또 조정을 크게 받고 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연초에 중국 증시, 상해 증시가 상당히 급등을 했고요. 또 1분기 중국 성장률 데이터 상당히 또 서프라이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정부가 이제는 경기 부양 조치를 조금 거둘 것이다. 유동성 공급을 이제 덜 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2주 전인가 주간 전망소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 경제가 거의 한 2년 정도의 거친 조정을 받고 조금 회복된 양상이기 때문에 매크로 모멘텀은 여전히 조금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음 주에 좀 확인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월말에 이제 산업활동 동향,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물가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요. 산업활동 동향 지표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역시 이제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언제까지 하락세를 지속할 거냐인데 지금 통계 작성 이후에 사상 최장으로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같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선행지수의 세부 항목 중에서 지금 건설 수주에 계속 안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전반적으로 이 설비 투자가 부진한 부분, 최근에 금융시장 지표들도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지수의 하락세는 조금 이어질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우리의 관심은 수출입니다. 수출. 4월 달도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8.7%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12월부터 4월까지면 이제 5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국내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수출의 반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IT, 반도체의 업황이 좀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015년도 이후에 그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인데 16년도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쭉 올라오다가 지금 18년도 후반부터 지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디램 가격이 7.2불이었던 게 지금 4.5달러. 낸드 플래시도 뭐 4.6이었던 게 4.1달러. 이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40% 급락을 했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반도체 가격이 조금 턴어라운드를 해야 이 국내의 수출도 조금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선행지수도 나아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 한미 간 주식시장의 디커플링 해소될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2분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하반기에 지금 그 반도체 가격의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갖는데 2분기는 또 계절적인 또 비수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2, 4분기까지는 여전히 이 반도체 가격이 좀 낮은 수준에 머무면서 전체적으로 수출도 조금은 부진한 수준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월별로 수출 금액을 보시면
지금 작년 4월 이후에 계속 한 500억 불 전후인데 지금 뭐 4월도 마땅치 않을 것 같고 뭐 2, 4분기까지는 크게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반전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 4분기 좀 넘어가면서 조금 수출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 4, 4분기 넘어가게 되면 작년 4, 4분기부터 반도체 가격 급락하고 뭐 수출 금액 전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4분기 넘어가면 수출은 분명히 플러스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뭐 기대를 아직은 갖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멀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국내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그리고 수출적인 측면에서도 당분간은 마이너스 증가율이 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사실은 핵심은 역시 이제 이 미국 FOMC 회의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뭐 다음 주도 그렇고 당분간은 아직은 연준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유가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지난해 유가 흐름을 보시면 작년도 이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76불을 갔어요. 그래서 이른바 전년 대비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유가는 작년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물가에는 조금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3, 4분기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뭐 비슷한 수준이 되고 4, 4분기로 가게 되면 이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평균 수치가 뭐 한 50불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유가가 올해 4, 4분기까지 유지가 된다면 오히려 이제는 다시 또 유가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시기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3, 4분기 전까지는 이 낮은 물가이기 때문에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4, 4분기에 그 임박해서는 연준의 스탠스도 다소 좀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입장에서는 빨리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데요. 지금 뭐 추경 발표했습니다만은 현재 국회의 현황을 보게 되면 추경도 빨리 통과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이제 우리 증시가 반등을 보이기 위해서는 뭐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야 그거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유 뭐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지금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소외된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해외 증시에 의해서 국내 증시가 다소 조금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뭐 이런 거 말고는 자체적인 모멘텀으로는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내 경제에 있어서 이제 그래도 1분기가 바닥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 아직은 저는 뭐 주시장에서 희망을 완전히 버리기에는 또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주간 전망소 여기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